신박한 경제, 경제의 핵심을 신박하게 풀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부릉부릉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살얼음판인데 증시에서 거의 제가 주식을 하진 않지만 나중에 나온 차트를 보니까 세상에 이런 차트가 다 있나? 라는 게 이제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소위 반대 매매, 증시에서 주식을 강제로 처분 당하는 거죠. 네. 반대 매매 규모가 사상 최고치 5,200억. 이게 도대체 갑자기 확 빈단 말이에요. 네. 차트 보니까. 이게 반대 매매가 뭔지,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지 네. 박시동 평론가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제 반대 매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100원짜리를 살 때 한 40원만 자기 돈으로 사고 증거금으로 40원 내고. 예, 나머지 60원은 증권사한테 꾸는 겁니다. 사실상요. 그래서 이틀 있다가 갚아야 되는 돈인데. 네, 60원 갚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못 갚거나 보통 어떻게 못 갚냐면은 이제 이틀 있다가 주식이 오르면 팔아야지라고 이제 단타를 생각하셨다가 이제 그걸 못 팔거나 팔아도 손해가 나거나 아니면 다른 주식을 팔아서 갚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떨어져 있거나 해서 보통 물린 거죠. 그래서 물렸다. 그래서 60%에 해당하는 돈을 이제 못 갚으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기다려주지 않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나머지 주식들을 강제로 팔아서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강제로 회수당하는 그걸 이제 반대 매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역대 최고 7월 19일에 기록을 했는데 19일 날, 목요일 날.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반대 매매 비율이 상당히 그러니까 미수 거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는데 네. 19일에 무슨 일이 났냐면 그 전에 영풍재지 관련해서 지금 주가 조작으로 이제 주범들이 18일에 일단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영풍재지 관련해서 소문이 나면서 작전 세력으로 의심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 투자했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하한가를 맞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래 정지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관련해서 이제 미수금을 청산당해야 되는 위기 때문에 지금 반대 매매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예. 보통 보면 10월 4일 날 499억, 10월 13일 날이 457억, 요 정도가 이제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반대 매매인데 네. 19일 날 5,257억. 평소보다 10배가 훨씬 넘게 10서너 배가 그냥 확 반대 매매가 있었던 거예요. 네. 왜 이런 일이 있지? 보니까 영풍재지 주가 조작 맞습니다. 했던 주가 조작범들이 18일 날 잡혔어. 예. 영풍재지 주가 조작은 뭔 아이템을 가지고 했느냐 보니까 2차 전지야. 네. 2차 전지. 근데 저는 주식은 안 하지만 영풍재지 이 주가 차트를 쭉 보니까 정말 꾸준히 올라가고 올 초부터. 네.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지? 골판지 만들던 회사가 2차 전지 관련 이슈로 주가가 거의 1년 내내 꾸준히 올라간다. 네. 이거는 자본시장을 좀 들여다보거나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야 이거 주가 조작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한 거 아니에요. 왜 금감원이 몰랐습니까? 차트는 누가 보더라도 일단 이상한데요. 네. 사실은 이제 주식거래소나 감독원이나 이렇게 시세 조정이나 주가 조정을 잡는 시스템은 있는데 네. 기존에는 이제 소수의 지점에 주문이 몰린다든지 소수의 계좌에 몰린다든지 그다음에 특정한 기간 예를 들면 3개월이면 3개월 네. 이렇게 딱 그 기간에 몰렸을 때 잡는데 계속 할까요? 아니요. 네. 근데 왜 몰랐을까? 금감원은 왜 몰랐을까? 하는 얘기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박시동, 이창민 두 분과 함께 신박한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전에 했던 얘기는 뭐냐면 10월 19일 날 평소보다 10서너 배 많은 반대 매매 물린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게 증시에서 있었고 원인은 영풍재지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것이었다. 근데 금감원은 이게 패턴을 쭉 보면 이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을 보면 이 주가 조정이 있는 거 아니야? 조금씩 누군가 야금야금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충분히 들 만한 그래프였는데 차트였는데 금감원은 왜 몰랐나? 왜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을 이어가면은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짧게는 하루에서 100일 사이의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데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사실은요. 감시 시스템이요. 이건 몇 달짜리인데. 예.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CFD 사건, 나덕연 사건, 또 임창정 씨 개입했던 그때를 보면 몇 년에 걸쳐서 심지어는 수백 개의 계좌
그다음에 그 통화 기록도 같은 IP나 주소에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멀리 가서 통화할 정도까지 이렇게 지능적인 사건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도이치모터스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죠. 했어요. 굉장히 길게. 예, 그때 이제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은 놓친 게 없나 해서 감시를 100일 단위가 아니라 6개월 단위, 1년 네. 단위로 이상한 차트를 넓혀서 저희 보겠다라고 이제 감독원이 발표를 했는데 네. 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그렇게 해서 넓혀서 감시 대상을 넓혀서 보니 이번에 걸렸다 이런 건데 네. 수법은 약 100개 이상의 계좌를 가지고 11개월 정도 주가 네. 조작을 해서 주가는 한 12배 정도 뛰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앵커님 말씀처럼 지금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고발이 됐거든요. 네. 예, 그런데 사실은 알려면 두세 달 전에 알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지금 공개됐는가라는 거는 조금 의문시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요. 예. 그게 왜 지금일까? 네. 심지어 또 이제 카카오 쪽도 지금 한 명이 구속이 됐고 네. 카카오 쪽도 투자 담당하시는 분이 구속이 됐고 이게 이제 SM 하이브 대전 때 우리가 올 봄에 SM 하이브 대전 때 카카오 이렇게 하다가 이거 주가 조작으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라는 얘기를 올 봄부터 했는데 이번에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김범수 의장도 금감원의 금감원 특사경에 조사받으러 오늘인가 어젠가 갔죠. 왜 지금일까라는 궁금증. 카카오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또 이거 관련해서 중동 정세 영향 증시 지금 이렇게 계속 하락하잖아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다 하락하는데 근본적으로 미국 금리가 떨어지기는커녕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시장, 증시 전부 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융시장 어려운 게 어떻게 연관되는 겁니까? 이창민 교수님. 뭐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그러니까 금리는 사실은 전 세계가 다 연결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미국 시장, 미국 금리고 전 세계가 그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제일 정확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보기엔 뭐냐면 사실은 이게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터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금리, 미국 국채 시장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 데는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미국, 중국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좀 너무 대응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네. 것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근데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즉 미국 국채는 그 어떤 자산보다도 안전한 자산 우리 여기 왔는데 이게 계속 추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일단은 채권값도 결국에는 그 경제적으로 보면 수요 공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는데 살 사람은 많은데 물량이 적다. 그럼 채권값이 올라가겠죠. 네. 반대로 많이 팔고 싶은데 살 사람이 적다. 그럼 물건값이 싸지겠죠. 네. 지금은 미국 국채 물량이 싸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싸지냐 그러면 네. 방금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처럼 네. 보셨듯이 그 상황이 불안해지는데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또 그 1,000억 불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바이든 정부가 얘기를 해요. 예, 의회에다가 예. 요청했어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나 또 국채 발행하겠구나. 네. 이런 식으로 물량이 계속 쌓이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인플레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국채가 쌓이면은 누가 사냐면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보시면 됩니다. 네. 연준이 삽니다, 미국에. 네. 연방 준비제도. 예. 근데 연준은 지금 고금리 잡느라고 정신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음. 채권을 사면 사는 만큼 돈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안 사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사야 됩니다. 여기서 네. 말하는 외국은 이제 외국의 중국, 일본 이런 아시아 시장에 있는 각종 네. 정부들이죠. 네. 근데 지금 중국, 일본이 전부 다 미국 채를 사지 않습니다. 큰 손들이 안 사는 거죠. 네. 그럼 남은 주체 하나는 미국 내부밖에 없거든요. 네. 주요 투자은행들 같은 네. 기관들. 그러니까 거기밖에 없으니까 물량이 많이 풀리면 야 우리도 어려워. 이렇게 되면 결국 살 사람이 적어지죠. 예. 예, 전체적으로 3주체 중에 2주체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채권값이 내려가죠. 내려가니까 금리는 올라가는 현상이 그러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금리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리지 유지하고 않았잖아요. 있죠. 유지하고 네네. 있잖아요. 몇 달째 지금 계속 몇 달째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시중금리는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동결인데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거 무슨 신호예요? 일단은 뭐 저희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교수님. 같은데 네. 일단은 대외적인 요인, 미국 요인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은행들이 채권 많이 발행을 하고
한전이 채권 많이 발행을 하고 그래서 그게 자체적으로 기준금리는 그대로 있어서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가 너무 없다라는 걸 지적을 해드렸는데 네.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플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제가 얘기를 나오는 게 네. 여전히 한전 문제에 대해서는 산자부 장관하고 한국전력 사장하고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정감사에서 좀 풀었어야 되는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중금리가 기준금리는 있는 그대로 있는데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에 대해서 네.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보여줬어야 시장의 불안정성이 좀 해소가 그러니까요.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여전히 완전히 다른 말 하고 그러니까 정부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전 정권 탓하다가 전 정권 탓하느라고 예. 기준금리만 묶어놓으면 뭐합니까?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이건 뭐야? 실제로 돈 빌리는 사람들은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말은 좋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근데 시중은행에서 내가 돈 빌리려면 올라가 있어. 기준금리는 지난달이랑 똑같다는데 이달에 가보니까 금리 올라가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이 가운데 더 이상한 건 왜 주택담보대출은 왜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금리 올라가는데. 방금 그 교수님 말씀처럼 실제로 지금 한국은행 금리는 그대로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국고채 금리 같은 것들은 미국 시장하고 이미 시스템적으로 동조화돼 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올라가면 가만히 있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는 중인데 네.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그나마 시중금리에 조금 안정성을 기하려면 국고채 그다음 이 바로 예를 들면 이제 한전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은행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줄줄이 영향을 받는데 한전 관련해서도 무대책이고 은행채 관련해서는 한도 제한을 지난주에 풀었습니다. 예, 오히려 더 많이 풀게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채 뒤따르는 여전채도 압박을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중금리는 당연히 올라가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연고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미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4.374로 종전 최고치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그때도 깜짝 놀랐는데 바로 이틀 만에 지금 또 다시 이제 연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이라서 상단을 지금보다 0.25 이상은 높여야 된다라고 현재 지금 펀드 쪽에서는 전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부동산 문제는 이창민 교수님. 예. 이거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고금리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담대가 늘어나는 건 정말 퍼즐이거든요. 예. 근데 예전에 영끌 문제 있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죠. 야, 빚내서 집 사라고 막 그 경제 관료들이나 또는 경제지에서 막 펌프질을 했죠. 근데 영끌이라는 게 자세히 보시면 사실 30대 초반에 집을 마련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라이프 사이클상 30대 초반에 집을 마련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금리인데도 계속해서 주담대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 제가 보기엔 포인트는 뭐냐. 부동산 가격 불패 신화가 더 공고해졌다는 거거든요. 공고해지길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문제의 근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요. 부동산 경착륙이 막 걱정된다고 그러면서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엄청나게 했어요. 맞아요. 부동산 값 떨어지는 거를 못 견뎌했습니다. 네. 이 정부가. 그러니까 그리고 더 전으로 가시면 그 시작점은 사실 김진태 지사가 레고랜드 가지고 사고 친 거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이 정부는 자기가 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규제 완화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가지고 부동산 가격은 불패라는 지금 완전히 기대 컨트롤이 잘못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은 정부가 뭘 해도 정부는 뭘 할지도 모르겠지만 뭘 해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다. 정부가 떠받쳐 주는구나. 네네. 뭐 이런 생각이 시장에서 굉장히 확고해졌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빚내서 그 사람이 그 빚을 내서라도 소 잡아먹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관련돼서 정부가 정책적 개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고금리 상태에서 정부가 오히려 부동산 불패 신화를 부추기면서 주담대를 늘려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무책임하죠. 언젠가 이게 터진단 말이에요. 주담대 문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가계부채와 맞바꾼 아파트값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값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계부채가 올라가도 상관없다는 식의 용인하는 정책들이 여러 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카카오 주가 조작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범수 창업자가 오늘 금융감독원에 출석했는데 그냥 금감원에 조사받으러 간 게 아니라 금감원에도 특사경이라고 해서 경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경찰 조사 받으러 간 겁니다. 말하자면 금융경찰한테 조사 받으러 갔다. 카카오가 SM
하이브 인수 대전에서 시세 조정, 주가 조작했다는 의혹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짧게 정리해드리면 예. SM 지분을 이제 합병하려고 했던 카카오가 이제 이수만 측이 자기 지분을 하이브로 넘기면서 양측이 이제 지분 대결이 벌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하이브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공개 매수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주주들 보고 높은 가격에 저한테 파십시오라고 한 건데 그 공개 매수가 성공하면 하이브가 과반 이상으로 SM을 안정적으로 그렇죠. 지배하는 상황인데 그 공개 매수 성공하냐 안 하냐는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 매수 가격과 시장 가격의 비교인데요. 네.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시장 가격이 높으면 낮은 가격으로 하이브에 팔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이미 하이브가 공개 매수 제시한 가격은 시가보다 한참 높을 때였어요. 30% 이상. 12만 예,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하이브 측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많은 주주분들이 더 이익이니까 우리에게 팔겠거니 했는데 공개 매수를 부결시키고자 하는 카카오 입장에서는 시가를 높여야 되는 시장 가격을 높여야 맞습니다.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보다 시가가 높아져야 그게 공개 매수가 좌절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유혹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두 차례에 걸쳐서 판교 IBK 증권지점인가요? 그쪽을 통해서 의문의 대량 매수가 들어와서 그때 우리 박시동 평론가가 여기 하이킥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네네. 김영대 평론가랑 판교에서 의문의 대량 매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딱 집어서 제일 먼저 이쪽에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딱 걸린 거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결정적인 시세 조정 행위다라고 해서 지금 드디어 이제 금감원 앞에 김범수 의장이 서게 된 거고 지난주에는 이 투자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네. 현재 감독원 측에서는 이제 통화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상 시세 조정 혐의를 입증 자신한다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김범수 의장 같은 분이 선택하는 게 바보가 될 것이냐 범죄자가 될 것이냐. 나는 몰랐다. 라고 해서 바보가 되는 길을 선택하거나 그 많은 돈이 막 투자가 되는데 의장이 몰라 대장이. 이게 예전에 삼성에서 주로 썼던 방법인데 아니면은 내가 이제 바보가 아니라면은 그걸 보고받고 승인했고 다 내가 컨트롤한 거다. 이렇게 되면 이제 범죄자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카카오 문제를 보면서요. 뭐 카카오의 지배 구조에 문제가 있고 이런 얘기는 2, 3년 전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맞아요. 예. 저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한데 네. 첫 번째는 카카오 주가가 아작난 거는 다 뚝 떨어진 거. 예. 폭락. 예, 아작난 거는 이미 다 아는데요. 네. 저는 김범수 의장이 이렇게 많은 상장 기업을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쪼개기 상장 엄청나게 했죠. 예. 근데 무슨 자신감으로 2, 3년 동안 아무런 대책을 안 내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제가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금융 규제나 규제 당국의 어떤 처벌 이런 것들을 네. 피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거든요. 나는 불패다. 예, 예. 뭘 믿었을까요? 김범수 의장이. 네. 진짜 궁금하네. 예, 그리고 저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사실은 뭐죠? 포토라인? 예. 근데 금감원이 재벌청수 포토라인을 세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이것도 웃긴 게 이번에 국감 있잖아요. 네. 국감에 다른 재벌청수들은 윤 대통령 따라 해외 나간다고 다 국감에 다 안 나왔어요. 그 이번에 그 사우디아라비랑 그 카타르 가는데 다 쫓아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감장에는 재벌청수가 아무도 안 나오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금감원 포토라인에 김범수 의장이 쓴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저는 카카오가 잘했다는 거는 아니지만 이거는 금감원 그러니까 이복현 원장의 개인적인 조금 뭐랄까 욕심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좀 짚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가 조작이 갑자기 영풍재지 건도 그렇고 카카오 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금융회사들한테 사적화해 금감원에서 해결하기 전에 니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라고 하는 압박을 금감원에서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쪽 사정을 좀 잘 알고 있어서 그쪽 변호 일을 해서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강하게 이복현 원장이 궁금한 게 이복현 원장이 왜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 김범수 의장은 누군가에게 손절당한 건가? 일단은 뭐 그 두 가지 사건을 참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은 씁쓸하게 보실 것 같아요. 왜냐면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삼성전자를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갖고 계시고요. 네. 그 다음 많이 갖고 계신 게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예요. 2등이에요. 네, 근데 맞아요. 오늘 37,950원으로 이게 지금 최저점을 돌파해 갔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악재가 쏟아지고 있어요. 카카오 관련해서 이거 말고도요. 네. 뭐 네. 쪼개기 상장 같은 거 우리 다 알고 있고요. 예. 또는 뭐 임원들의
그 부도덕한 스톡옵션 먹튀가 스톡옵션 먹튀했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카카오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잘 발전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문제점들이 카카오 계열사에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지게 법적인 어떤 철퇴를 막거나 제도적인 개선이 됐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끌고 오다가 이제서야 막 터지는 모습이 개미들은 일단은 뭐 타이밍이나 이런 것도 좀 의구심이 있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진짜 우라통을 터져가면서 보실 것 같아요. 예. 이 그 소액 주주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뭐 대비책이 뭐가 있습니까? 카카오 주식 갖고 있는 분들. 너무 안타깝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뭐 카카오 지배구조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해온 얘기니까 반복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예. 제가 보기엔 지금 오늘 다룬 모든 문제는 제가 보기엔 규제 당국이 사전에 뭔가를 잘 못한 문제라고 봐요. 금융감독원. 예.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공정위도 그렇고 금감위도 그렇고 네네. 일단 저희 재벌 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루즈한 시그널 그러니까 네. 규제가 완화된다는 시그널을 다 주고요. 네.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규제 당국은 사실은 사전에 잘해야 되는데 이건 사전에 안 하고 이제 터지고 나가지고 자기가 한 알겠습니다. 건에 타고 터뜨리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신박한 경제 이창민 한양대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